미국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로 손꼽히는 아칸소주 시골 마을에 흙먼지를 날리며 차 2대가 도착합니다. 한 대는 이삿짐을 실은 트럭, 한 대는 가족이 탄 승용차였죠.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이 부부는 이곳에 땅을 사서 이주합니다. 이 땅이 뭐야? 응? 한국하고 비슷하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거야. 아, 여보, 근데 여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 데이비 병원이랑도 멀고. 아니, 아프면 어쩌려고. 이 비옥한 땅을 봐. 여기서 농장을 일구면 병아리 감별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Oh no,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아니, 더는 못 살겠다고. 부부싸움 끝에 결국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고국에 계신 어머니를 모셔오기로 한 제이콥과 모니카. 순자 역할을 맡은 윤여정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얘 데이비사, 너 뛰면 안 된다며.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다 되지. 할머니랑 같이 뛰어볼까? 대신 천천히. 옳지. 나 뛰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데. 근데 나 뛰면 가슴이 아팠는데 할머니, 이젠 오케이. I'm okay. 처음에는 물과 기름 같았던 손자와 친해질 때쯤 순자 씨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손자를 돌봐주러 왔다가 오히려 돌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인 순자 씨. 그리고 이 가족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영화 미나리 많은 네. 특히 이 미국의 미 대륙에서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호평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네, 미국은 사실 그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네. 한두 세대만 올라가면 그 모든 가족들이 아마 이민의 역사들이 다 있을 텐데 뭐 아일랜드에서 뭐 독일에서 영국에서 혹은 뭐 쿠바나 중국, 요즘은 뭐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이런 이제 동남아계에서도 이민을 네. 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그 미국인들의 정서에 좀 이 정서를 좀 자극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캐나다 한국 교민이 올린 그 댓글을 봤는데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미나리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다큐다. 네, 그만큼 미국인들에게는 이거 보는 순간 이거 우리 가족 이야기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첫 땅을 일궜던 것 아니냐. 아마 이러한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그 인종이 그리고 네. 국민이 보면서 이거 한국 사람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 그렇죠. 이야기다. That's my story.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저도 기사를 많이 봤는데 네. 미나리에서는 어떤 경제 이야기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네, 제이콥 가족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골인 이제 아칸소로 가죠. 네. 이 아칸소에 있는 너른 땅을 개간을 해서 경작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농사로 성공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물을 끌어내야 되는데 수도를 이용할 수는 있죠. 근데 수도를 이용하면 물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봤자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런 척박한 땅에서 물을 찾는 방법, 이런 시골에서 혹시 뭔지 아세요? 척박한 시골에서요. 네. 저는 진짜 뭐 수도만 틀면 나오는 곳에 살아봐가지고 네. 그냥 일단 무작정 땅을 파보나? 그쵸. 네. 어쨌든 땅을 파야 되는데. 네, 땅 속에 물이 있으니까. 네.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이 수맥 찾는 것처럼 해서 찾더라고요. 별다른 뭐 과학적인 뭐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수맥 찾는다고 이 꼬챙이 2개 들고 그렇죠. 막 이렇게 따라가죠. 네. 이 미국에서도 과거에 농민들이 이제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Y자형 나무 막대를 양손으로 쥐고 이렇게 수맥을 찾는데 이런 막대기를 부르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우징 로드라고 부릅니다. 다우징 로드.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물을 찾아주겠다니까 영화에서 보면 제이콥이 코웃음 치죠. 아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하니까 머리를 써야 돼. 한국인은 똑똑하니까 머리를 써 이러면서 물이 흘러가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파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이콥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미국이지만 이런 식으로 물을 찾는 것은 좀 비합리적으로 아마 보였을 겁니다. 이제 일종의 미신이라는 건데 실제로 재밌는 게 미국에 생각보다 이런 유사과학을 믿는 좀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요? 네, 최근에 보면 지구는 둥글지 않고 사각형이다.
네. 예, 이거 믿는 QAnon이라는 이제 그런 쪽 단체도 있는데요. 이 경제학은 매우 합리적인 학문이라고 하지만 이제 때로 그 증명되지 않는 것을 또 믿는 경우도 이 경제학에도 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부두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부두 경제학이요? 네, 두부가 아니고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다. 네. 들린다. 이거 부두. 이게 부두가 뭐예요? 네,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미국 남부에서 행해졌던 일종의 그 주술적인 종교를 부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두 경제학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제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경제 이제 이론을 말합니다. 약간 미신의 경제학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게 다들 그렇게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증명은 되지 않는 그러한 이론들이 경제학에 이제 많다라는 건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낙수 효과 같은 겁니다. 낙수 효과요? 네, 이거 뭐 낙수 효과는 많이 들어봤죠. 네, 이게 뭔가 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큰 지원을 해주면 네, 그 아래에 있는 곳까지 그 낙수물이 결국 맞습니다. 네. 똑똑 도착할 거다. 네. 뭐 그런 게 낙수 효과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고소득층이라든가 이제 대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네. 이제 여기서 돈을 쓰면 그 돈들이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서 이제 밑에까지 옹기가 간다라는 게 낙수 효과인데 네. 이게 사실 우리 경제학에서 이제 많이 쓰이죠. 이 고소득이나 이제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얘기할 때 낙수 효과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낙수 효과는 경제학에서 논문으로는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들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이제 확실하게 지금 증명된 적이 없는데요. 이 부두 경제학이 유명해진 것도 바로 이 낙수 효과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 그 미국 대선의 이제 공화당 후보 경선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이 경선에 나와가지고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펴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고소득층은 소비를 늘려서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러면서 이제 감세를 대단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낙수 효과인데요. 이 낙수 효과는 사실 그 래퍼 교수라는 사람이 냅킨 위에다가 이 그림을 그렸던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 레이건과 식사를 하다가 냅킨 위에 이 그림을 쭉 그립니다. 그래서 세율과 그리고 이제 정부 총수입관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네. 세율이 아주 낮을 때는 정부 총수입이 없다가 이 점점 세율이 올라가면 정부 총수입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세율이 이제 100%까지 가면 오히려 총수입이 제로로 떨어진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세금을 걷으니까 아예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총수입이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세금을 계속 올리면 안 된다.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이 기업 발전에 그리고 사회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로 보면 이제 말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그림 이후에 논문으로 증명이 된 이제 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최고 세율은 어디냐? 이게 또 역시 이제 논문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레이건이 하니까 당시 이제 경쟁자가 조지 부시였는데요. 조지 부시가 감세를 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연기만 피올린 일이다. 알맹이가 전혀 없는 부두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두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